안녕하십니까. 타임 시간입니다. 자, 오늘 좀 이슈 자체가 CPI 발표 직전이다 보니까 시장의 우려감으로 인한 매도세와 동시에 또 이 양도세 이슈가 또 다시 한번 왔다 갔다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시장의 투심도 약한 하루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적 호조로 인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 만큼 해당 종목들 추가적인 상승 여부 가능할지 한번 살펴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윤아 아나운서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슈에 따라서 흐름이 엇갈리는 종목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 특징주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쭤볼 종목은 현대글로비스예요. 미국이 중국과의 관세 휴전을 90일 동안 연장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관련주에 매수세 나타나고 있는데 매니저님은 현대글로비스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 물류 종목이잖아요. 해운 물류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미 앞선 이번 실적에서 호실적을 만들어낸 이유는 사실 관세가 가장 큽니다. 네. 관세로 인해서 선적량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제 물동량이 일어났고 해당 물동량에 대한 실적이 좀 반영이 되었다라는 분위기가 높은데요. 그 다음이 이제부터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적을 통해서 확인을 했으니 다음에는 그래서 그 물동량이 그대로 유지가 될까? 이 여부는 일단 지켜봐야 될 이슈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내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오늘 기준으로도 대략적으로 5%가량의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분을 만들어줬는데 여기서부터는 아마 좀 단기적인 차익 실현 구간에 넘어서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현대글로비스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바라볼 수 있는 자리는 주봉이나 내지는 크게 월봉 기준으로 보시면은 네, 지금 이제 신고가 자리입니다. 신고가 자리요. 현대글로비스에서 지금 이야기가 붙고 있는 게 북극항로 이야기도 같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극항로 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던 종목이 원래 HMM, 그런데 이번에는 현대글로비스까지 옮겨 붙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정말 천공권에 지금 돌파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종가를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충분하게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오늘 종가 자리 이탈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항대 맞고 좀 일부 차익 매물 나올 수 있다는 점까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 현재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되면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더 큰 상승 나온 이후에는 차익 실현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NC소프트입니다. 2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어요. 또 하반기에는 또 신작 7종을 출시하면서 내년에는 매출 2조 원은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또 게임주는 최근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호실적 나오면서 크게 주목받고 있어요. 매니저님은 게임주 어떻게 보실까요?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2차 전지와 마찬가지로 저평가 종목이라고 좀 소개를 드려야 돼요. 네. ETF 기준으로 2차 전지 그리고 게임 업종군들이 가장 저평가인데 게임 업종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국에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과거 사태 이후로부터 정말 주가가 엄청나게 저렴해진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등이 나옴에 있어가지고 지금 단기적인 시장의 관심사가 올라왔어요. 왜? AI 소버린에 함께 또 NC소프트도 함께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상승분을 만들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좀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은 좀 부진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신작 개수는 많기 때문에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 기준 내에서도 분명히 25만 원대까지는 아직 충분한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만 실적에 대한 호조를 보기보다는 기대감이 있는 상승감 구간만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 NC소프트, 소버린 AI도 좋지만 이 시장의 인식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주봉으로도 한번 좀 길게 보실게요. 주봉, 월봉입니다. NC소프트가 과거에 지금 지지해준 구간을 보시면은 2014년도부터 내려왔었던 구간 13만 원 구간을 지금 지지를 해줬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전 13, 14년도 매물대 구간을 마찬가지로 박스권을 유지하는 형태를 바라보셔야 되기 때문에 최대 25만 원 정도까지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추가 상승 가능성 여부는 조금씩 남아 있으니까요. 완전히 예외 섹터입니다. 지금 뭐 관세라든지 금리 인하라든지 전혀 신경 안 쓰고 갈 수 있는 섹터다 보니까 이런 점은 장점이다라고 말씀 전해드리면서 다른 게임주들 내지는 이런 시장 소외주들까지도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니까요. 관심도 한번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NC소프트를 비롯한 게임주 전반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어제는 원전에 대해서 이제 베트남과 협력한다라는 호재가 들리면서 좀 다시 반등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밀리는 걸까요?
오늘 저도 장 초반에 정말 일단 일부 기대를 가졌었어요. 굉장히. 네. 오늘 왜냐하면 계속 올라왔었던 이 박스권 상승 저항대 있죠. 네. 여기를 살짝 100원 단위로 돌파가 일부 나왔었는데 빠르게 그대로 밀어버렸어요. 네. 참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오늘 일단 새벽 기준 우리나라 시간 아침으로 오클로 실적이 나왔습니다. SMR이죠. 근데 SMR 실적 나올까요? 뭐 좋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당연히 안 나오죠. 실적 매출이 아직 잡히지 않는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당히 높은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해당 이슈와 오늘 동시에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말씀 시작도 전해드리면서 전해드린 이슈, 앞으로 이제 CPI 발표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된 이슈로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달라진 거는 없어요. 미국 내 뉴스케일 파워와 이제 체결 임박했다는 점, 그리고 하반기 내까지 지금 계속해서 반도체와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유지가 된다라는 점 포인트이기 때문에 당장 두산 에너빌리티는 박스권이 길게 유지가 되고 있구나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기 제일 좋은 시그널은 밑에 거래량 강하게 붙이면서 이 저항대를 위로 돌파했을 때, 이때가 가장 지난 신고가를 갱신하러 가는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채널 구간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위아래 단기성 트레이딩 정도 영위하셔도 충분히 괜찮으니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진 재료성이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더 가기 위해서 호재 건수가 필요하다는 점, 이제 뉴스케일 파워와 직접적인 계약 건, 수주 건수만 나와준다면은 더 갈 수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지금에 더해서 더 큰 호재가 붙여준다면 더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대힘스 현재 7.8%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장 초반에 강세 보이다가 윗골이 살짝 달리면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 윤곽에 잡히고 있잖아요.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전체적으로 다 윗골이에요. 시장세가 네. 참 야속한 하루지 않나 싶습니다. CPI를 다 예상하셨기 때문에 윗골이 나올 가능성 높다는 점은 아셨겠는데, 또 그놈의 대주주 양도세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더 전반적으로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현대 힘스 같은 경우에 상장 이후에 지금 보시는 구간이 계속된 저항대 구간입니다. 저항대를 맞고 눌린 모습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 조선, 마스카 프로젝트, 특히나 조선주들, 대형주들조차도 지금 오늘 기준 내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못 올라가는 종목들이 바뀔 정도로 수급이 굉장히 어지러웠어요. 근데 힘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미국 내에서 현대 3호가 크레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 현대 3호가 미국 내 조선 크레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분을 현대 힘스가 가져가기 때문에 미국 내 조선에 대해서 지속적인 확장세 내에서 가장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다라는 점 꼭 체크해 보시면서 지속적인 저항대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빠르게 이 해당 종목 22,500원 위로, 저항대 위로 안착하는 모습 확인하면서 돌파 시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힘스의 추가 상승 기대해보면서 홀딩하는 전략 추가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추천주 만나봐야겠죠?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은 오랜만에 좀 반도체 섹터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공급망 재평 구간에 있습니다. 반도체, 조선, 내지는 공급망 히토류, 원자재들까지 전체적으로 변동성 보이고 있는 만큼 미국 내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가지고 나왔고요. 오늘장 종목은 솔브레인이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주는 솔브레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삼성전자에도 호재가 들려왔더라고요. 수혜 기대가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죠? 그렇죠.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 CPM 슬러지를 이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HBM 수혜주로서 일단 분류를 받았었던 종목입니다. 다만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파운드리나 특히나 아니면 2차 전지 소재 쪽에 미국 내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고, 네. 삼성전자가 이번에 굉장히 여러 이슈가 있잖아요. 일단은 HBM3E가 또 통과되었다라는 이런 소식이 또 전해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직 삼성전자에서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임박이라는 표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흐름이었고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계 내에서 SK하이닉스가 선당 공정이라면은 그 이전 제품에 대해서 삼성전자로 돌아가는 경향이 굉장히 높았었죠. 이번에 HBM4에 대한 납품 기대감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구간인 만큼 삼성전자의 HBM3E 통과 가능성도 조금 더 높게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공급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죠. 삼성전자가 미국 내 생산 공장 파운드리가 부각받고 있습니다. 해당 파운드리 공장과 연관성을 붙일 수 있는 게 바로 솔브레인 그리고 두산 테스나와 같은 종목들인데요. 해당 종목들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미국 내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삼성전자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속적인 반도체 생산에 대한 관세로 인한 미국 내 생산 부분이 계속해서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쫓아가는 솔브레인이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 내 초순수 그리고 2차 전지 전해액을 생산하고 있는 점이 지금 가장 강점이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자,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 이미 바닥권에서 잘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481선 장기 저항대 위에 딱 머물러 있는 구간인 만큼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수주 호재 건수가 나와준다면은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겠죠. 자, 반도체 이제 관세로 인해서 재공급망 재편 구간인 만큼 함께 삼성전자와 솔브레인 추가적인 호재 기대해보자 말씀 전해드리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목표가는 지난 고가 넘어가는 28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20만 7천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양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솔브레인 얘기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28만 원, 손절가는 20만 7천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종목까지 모두 다 만나봤는데요. 오늘 방송 마치고는 어떤 인사이트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장 끝나고 항상 시간의 특징주들 네이버 밴드에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내일 장 그리고 오늘 장 끝나고 넥스트레이드에서 어떤 종목이 관심사 높이고 있는지 네이버 밴드에서 조범수 매니저 주식 검색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범수 매니저님 네이버 밴드 통해서 내일장 흐름 단단히 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범수 매니저 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